이강민의 잡지사 3호로 8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빠니보틀, 잡지사의 곽튜브, 꿈나무 여행 유튜버 최민석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꿈을 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꿈나무라고 하시니까 꿈을 갖도록 해보려고 결심한 최민석입니다. 예, 늦은 나이에 용기 있는 한 걸음 떼신 것 같습니다. 최민석 소설가 굉장히 뭔가 좀 올드스쿨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네, 굉장히 올드스쿨인데 예. 친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자고 그 명절과 생일 때마다 계속 한우를 보내서 한우를 한 4년째 보냈어요. 한우면은 뭐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거절을 하다가 너무 미안해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떤 대략적으로 어떤 컨텐츠인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거기 가서 할 겁니다. 나중에 바꿔서. 그럼 여기 손절하시겠네. 예, 알았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채널명은 정하셨는지? 농담이고요. 네. 그냥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요. 문학, 음악, 영화, 뭐 예술, 역사, 여행 콘텐츠는 안 하시나요? 여행, 먹방 다 할 거고. 네. 채널명은 최민석의 왜 왔어? 친구가 자꾸 작업실 찾아와서 네. 왜 왔어? 최민석의 왜 왔어? 네. 약간 좀 놀면 뭐하니 느낌 좀 있는 것 같은데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잡지사가 아직은 뭐 그렇게 뭐 성대하진 않지만 올라타고 싶으시면 올라타시고요. 네. 예. 부끄럽습니다. 저희도 그나저나 부끄럽습니다. 오늘 저 오프닝 또 쳐졌나요? 많이 쳐졌죠. 늘 많이 쳐지기 때문에 기대치도 쳐졌습니다. 네. 그래서 괜찮고요. 오늘 소개할 나라 아일랜드가 네. 차분하고 조용하고 약간 쓸쓸하면서 멋이 있는 기운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서를 미리 좀 깔아봤다. 네. 그건 그렇고 오늘 독자 투고를 좀 당겨하겠습니다. 최민석 소설가한테 온 독자 투고가 많아서 좀 짧게 코멘트 좀 해주세요. 예. 하늘 민들레님께서 작가님의 따스한 시선과 표현력에 코끝이 찡해집니다. 소설가로서의 해안이 깃든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동이에요라고. 하늘 민들레님 집이 추운 게 아닌가 코끝이 찡해졌다고 해서 이 집에 난방기 하나 놔드리고 싶지만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네스킴님은 최 작가가 가장 좋아할 만한 댓글이죠. 베를린 일기 꼭 사보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보셔서 괜히 저에 대한 기대감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사기만 하는 걸로 중요한 건 저는 너무 그러면 소비다. 감지덕지입니다. 예. 네. 심지어 이게 콜롬비아 편에 달린 댓글이거든요. 이 와중에도 40일간의 남미일주는 외면받았습니다. 40일간의 남미일주 패싱이죠.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솔향기님께서는 최 작가님 세월이 지날수록 멋있어지시네요라고 얼평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개인 두 번째 계정으로 직접 따신 건지 솔향기인가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닙니까? 이분은 좀 이제 제가 오래 아신 분인가 봐요. 몰라요. 저는 모르죠. 저는 이제 소량기님이 어떤 인스타 아이디나 뭐 다른 걸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튜브 아이디는 처음 봤고요. 제가 요즘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서 날이 갈수록 이 아재가 빨리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감사합니다. 또 매력 있으시니까 정통으로 맞아도 멋있게 맞으면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이 정도. 오늘 소개해드린 세 분은 최민석 소설가가 왜 왔어? 이거 개설하면 의무적으로 꼭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미리 좀 스포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디로 갈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문학의 나라, 맥주의 나라, 복싱의 나라, 음악의 나라, 펍의 나라, 아일랜드로 갑니다. 복싱 빼고는 다 최민석 작가가 좋아할 만한 키워드네요. 복싱도 제가 옛날에 능력자라는 장편 소설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복싱을 또 배워본 적이 있고 요즘도 종종 복싱 시합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일랜드는 어떤 나라인가요? 아일랜드 아까 그 오프닝 때 한국을 두고 동양의 아일랜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초기 선교사나 뭐 초기에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고서를 쓸 때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실제로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비교를 할 때 이제 동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폴란드에 비유를 하고 이제 서쪽에서는 이제 아일랜드에 비유를 하는데 폴란드는 뭐 유대계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독일로부터. 그것도 그렇고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 800년 가까이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2세기쯤에 노르만 왕조가 아일랜드로 넘어가요. 그때부터 이제 지배가 시작됐고
16세기 때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한 헨리 8세 있죠. 헨리 8세. 예, 후처 앤 불린이랑 이혼을 바람둥이. 결혼을 네. 하겠다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네. 그럼 우리 가톨릭 안 하지. 그렇죠, 그러면서 아예 종교 개혁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 유명한 헨리 8세. 네, 네. 그 헨리 8세 때 완전히 이제 아일랜드를 먹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헨리 8세가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들을 그러니까 그 영국 입장에서 이제 석세스 교도들인데 네네. 이주를 많이 시키죠. 그러면서 영국인들로부터 수탈과 약탈을 오랫동안 당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독립전쟁을 합니다. 독립전쟁 1921년부터 22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아일랜드에는 네. 북쪽에는 네. 그 영국에서 헨리 8세 때부터 이주한 영국인들이 많이 가서 네네. 그 사람들은 또 개신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은 가톨릭 교도들이고 네. 그러니까 네. 갈등이 있어서 북쪽에는 영국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에서 독립하기 싫다. 영국에 남겠다. 네. 그래서 이제 북아일랜드랑 분단이 돼버리죠. 그래서 갈라졌구나. 그래서 네. 이 서구권 사람들이 볼 때 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당했고 네. 그리고 지금 남북으로 분단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일랜드랑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또 아일랜드 사람들도 화끈한 면이 있거든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더치페이 잘 안 합니다. 그게 화끈한 건가요? 네, 기분 좋으면 자기가 내요. 심지어 제가 이제 아이리시 펍 같은 데서 만나서 네. 이 얘기 좀 잘 털면 네. 제 거 계산해주고 갑니다. 잘 털다니요. 저희 지상파로 죄송합니다. 나가는 방송. 예, 얘기 좀 이제 혀를 좀 놀리면. 스무스하게 예. 하면 제 네. 것까지 계산하고 가요. 골든벨의 나라군요. 예,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성격적으로 굉장히 호방하다. 한국인과 유사한 면이 많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겪고 난 후에도 독립을 이뤄낼 만큼 민족적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까지 포함해서 보자면 네. 한국인들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죠. 통하는 게 좀 있다. 네. 오늘 뭐 랩탑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연도까지 막 술술 나왔어. 왜냐하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랩탑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바로 왔기 때문에 랩탑을 뭘 썼는지 5분 정도 정리가 안 지각을 됐어요. 하셨기 지금은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이제 영국의 일부이지만 아일랜드는 별개의 독립국이다. 이렇게 분단된 상태다. 북아일랜드와. 근데 우리가 아일랜드 하면 기근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한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이리시 페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845년에서 그 이듬해까지 아일랜드 대기근 혹은 이제 아일랜드 감자 기근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감자를 주식으로 삼고 있었는데 네. 이 감자 역병이라고 해서 감자를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때 아사한 사람들이 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아일랜드 대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네. 당시 아일랜드 인구가 한 850만 명 정도 됐는데 이 대기근을 겪으면서 한 20에서 25%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민도 많이 가고 예. 그래서 대기근을 겪고 난 후에는 아일랜드 인구가 6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다섯 중 한 명은 굶어 죽었거나 이민을 가거나. 예. 야. 그래서 지금은 아일랜드 인구가 더 줄었어요. 예. 한 5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요? 뭐 네.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그 생각보다 뒷자리까지는 적네. 모르겠는데 네네. 인구가 되게 적은 나라인 거죠. 근데 이 감자 역병이라는 게 이게 대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떤 거길래? 자, 1845년 네. 이 감자 역병이 이제 아일랜드 전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감자가 아일랜드인들의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감자를 못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사망을 하는데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감자를 못 먹게 된 게 그 주 원인은 아니에요. 아니 그 감자가 탈이 났으면은 뭐 빵을 먹던가 밀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영국인들의 착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아일랜드 땅에서 밀과 옥수수 같은 네. 곡식들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예. 근데 이거를 영국 지주들이 영국 본토로 가져가요. 수탈을 했구나. 예, 수탈을 해가죠. 그러니까 남는 게 감자이기 때문에 아일랜드인들, 당시에는 소작인들인 거죠. 네네. 이 소작인들은 감자를 주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감자가 이제
그 뭐 역병 때문에 못 먹게 되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건데 아. 이 와중에도 영국인 지주들이 소작비를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대기근이 발생했는데 소작비까지 받아가니까 벼룩의 간. 아일랜드인들은 이제 네. 먹을 게 더 없는 판국에 경제까지 더 어려워져서 네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이제 아일랜드에 못 살겠다. 그래서 이민을 가는구나. 그래서 이민을 가고 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영국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아, 그럴 만하네요. 더욱더 그 네. 자존심 강한 아일랜드인들의 독립 열망이 커지게 된 거죠. 이 정도면 뭐 앙금이 영국에 대한 앙금이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을 것 같고. 이건 뭐죠? 전 세계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는 그 아이리시 펍도 감자 기근 때문에 생겨났다? 그렇죠. 이 감자 기근 때 이제 아이리시 대기근 때 네. 요때가 이제 그 1845년 전후니까 네. 19세기 중반이잖아요. 그 전부터 이제 아일랜드는 영국인들이 자꾸 수탈을 하니까 자꾸 다른 나라로 가요. 네, 이민 다른 갔어요. 나라로 가는데 네. 이 그 아일랜드 대기근을 정점으로 해서 네. 이때 당시에 한 600만 명 정도가 네.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로 이민을 떠납니다. 아하. 더블린이 수도고 네. 코크라고 굉장히 큰 도시가 있어요. 코크. 예, 그 밑에 네. 코브향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엄청나게 떠나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어권 국가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떠나잖아요. 네. 뭐 인근 유럽이나. 네. 근데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한테는 이 펍이 펍 문화가 자기들의 정체성 같은 거거든요. 네. 춤과 노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이리시 펍에 가면 항상 라이브 공연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영화 원스 보면 그것도 이제 배경이 아일랜드예요. 그쵸. 시간이 네. 된다면 다음 주에 이제 골웨이에 가서 꼼수 쪼개기 편성. 얘기하다 어허.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시간이 예. 된다면. 예, 골웨이가 배경인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길거리에서 노래를 막 부르고 하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버스킹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리시 펍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라이브 공연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네. 자기들의 그 정체성 펍에서 한잔하면서 라이브 음악을 듣는 그래서. 이 문화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화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네. 중식당을 하듯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영어권 혹은 이제 유럽에 뻗어나가면서 아이리시 펍을 반드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전 세계에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사는 서구권에서는 네. 아이리시 펍이 각 도시마다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그 외국 이름 중에 성이죠. 네. 오에 따옴표 붙은 오코넬. 이름들 있잖아요. 예. 네, 오코넬처럼 그게 아일랜드 그렇습니다. 가 많다. 예. 그죠? 그러니까 오코넬이 그 아일랜드의 독립을 주도한 민족주의자예요. 근데 영어로는 다르게 쓰지만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전통어로 네. 그걸 그 사람 이름 오코넬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더블린에 가면 가장 그 중심 번화가가 오코넬 갑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인데 네. 우리 용산에 가면 백범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처럼 이제 오코넬 가가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아일랜드를 기반으로 한 거는 이제 오코넬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붙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스콧 피츠제럴드 이 피츠제럴드도 피츠제럴드. 아일랜드 가문입니다. 예, 아일랜드 귀족 가문인 네. 거죠. 예. 또 최민숙 작가가 피츠제럴드에 굉장히 해박합니다. 그 불세 출의 명작 영화 타이타닉 최근에 뭐 재개봉하기도 했는데 타이타닉이 아일랜드랑 무슨 상관입니까? 타이타닉 코를 만든 데가 네. 지금의 북아일랜드 수도인 벨파스트입니다. 그걸 만들 당시에는 네. 북아일랜드로 분리되기 전이었죠. 전이었고. 우리로 치자면 이제 남북으로 나뉘기 전에. 네. 이때 이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만들어서 이 타이타닉호가 영국의 사우스햄턴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이제 목적지는 뉴욕인데 네. 중간에 그 기착지가 어디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브 항입니다. 코브항. 코브 항구. 예. 항구. 거기서 이제 600만 명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타이타닉호가 그 출발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코브항에 왔어요. 네. 1912년에.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아일랜드 청년 123명이
이 배에 올라탑니다. 타이타닉에 예. 이민 그래서- 가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이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뉴욕 아니면 보스턴으로 이민을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보스턴 셀틱스가 다음 주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이회분을 이미 우리랑 알겠습니다. 상의도 예. 없이. 예. 자 보스턴 셀틱스가 그 미국 프로농구 NBA 그렇죠. 팀이죠. 예. 보시면 그 엠블렘이 네이프 클로바예요. 초록색. 예. 초록색 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아일랜드. 아일랜드죠. 그렇죠. 예. 셀틱스가 사실은 켈트족이고 네. 그 켈트족을 이제 영어로 하면 켈트가 셀틱이고 셀틱. 이 아일랜드에 제일 흔한 게 토끼풀 즉 클로버거든요. 아하. 세잎 클로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건데 네. 그냥 세잎 클로버로 쓰지 않고 이제 희망을 담아서 네잎 클로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일랜드인들이 배를 타고 뉴욕과 보스턴으로 이민을 엄청 많이 가서 그 보스턴에 넘어간 아이리쉬들이 만든 팀이 보스턴 셀틱스인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타이타닉 호를 타고 네. 뉴욕으로 가요. 네. 코브항에서 123명이 탔는데 네, 네. 이 타이타닉 영화는 네. 그 123명 중에 한 명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이름은 이탈리아 이름이지만 아무튼 배우 실명은 이탈리아 이름이지만 잭이 거기서 잭이 아일랜드인이라고? 아이리시계로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3등 칸에 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지 3등 칸에 타지. 예, 3등 칸에서 가난한 아이리시 청년들과 함께 네. 또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술과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영화에서 네. 보면 3등 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맞아요. 팔짱 끼고 허름한 막. 데서 네. 딱히 뭐 객실도 따로 없이 띠리리리리리리리 막 그러면서 이런 이제 이런 막 느낌 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자고 그러는 네. 걸로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코크에 가보면 네. 그 타이타닉호가 출발할 때의 그 사진, 뭐 그림을 그린 엽서, 그들의 운명을 추모하는 그런 그 공간과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하. 디카프리오가 타이타닉에서 아일랜드계였다. 이민 네. 가려던.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때는 뭐 사람들도 이제 나라를 두고 이민을 가고 경제도 어려웠던 그런 역사가 있지만 지금의 아일랜드는 뭐 엄연한 경제 선진국 아닌가요? 그렇죠, 다르죠. 네. 지금 이제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뭐 갤럭시를 쓰거나 아니면 뭐 그 땡을 쓰잖아요. 사과폰. 예, 근데 그 사과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입하신 분들은 네. 그 문자 결제 메시지가 문자로 올 텐데 네. 발신국이 보면 아일랜드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 아일랜드에서 온 예. 문자예요? 그렇죠. 이 어허. 사과 회사의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과 회사뿐만 아니라 네. 굿땡, 네. 그다음 이제 명품. 그 그 말고 굿땡 예. 굿땡 땡글. 그냥 다 지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르세요. 구글, 구글. 네. 애플, 뭐 인텔, 그다음 페이스북에 그 지금 이제 페이스북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메타. 예. 메타, 아마존, 파이자 뭐 이런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네. 다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어요. 아니 우리 그 기업들 다 다뤘는데 썬킴 씨가 얘기도 안 해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예. 아일랜드의 법인세가 낮아요. 세금 때문에. 법인세가 12.5%인데 네. 이게 EU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 절반.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이제 그 회사의 이걸 매출에 비해서 매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네. 최고 세율이 22%거든요. 그러니까 22%. 우리나라 최고 법인세율보다 네. 9.5% 포인트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네.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네. 아일랜드로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건 아일랜드가 작정하고 유치하려고 그렇죠. 마음먹은 예. 거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아일랜드의 법상 이렇게 국제적인 기업들이 오면 아일랜드 현지인을 네. 반드시 500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낙수 효과가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한 나라의 경제력을 뭐 1인당 국민 총생산으로 봤는데 요즘은 국내 총생산으로 보잖아요. 국내 총생산. 그래서 1인당 GDP를 보면 네. 아일랜드가 10만 2천 달러가 넘어요. 되게 많네요. 세계 2위예요. 세계 2등이에요. 룩셈부르크 다음입니다. 노르웨이보다 높고 네. 미국이 이제 1인당 GDP로 따지면 세계 7인데 참고로 한 7만 5천 달러 정도가 됩니다. 세계 2위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 에디터가 그럼 잡지사도 본사를 아일랜드로 이전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지금 잡지사가 내는 세금이 그렇게 많은가요? 잡지사는 아일랜드 가는 티켓 값보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예. 네. 최선이 한 밤섬 정도다. 예. 뭐 여기 또 뚝섬이다. 이제 유튜브 1000만 구독자 나오고 그러면 아하. 아일랜드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또 CBS 앞에서 또 이제 주장을 해야죠. 뭐라고요? 이강민의 잡지사를 아일랜드에 뺏길 수 없다. 한국에 남아달라.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일랜드가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렇죠. 옛날 식민 지배를 했던 영국보다 이제 1인당 GDP가 높으니까 네. 예전보다 나아졌는데 네. 근데 완전히 또 그렇다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1인당 GDP는 통계잖아요. 통계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일랜드 국민이 500만 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건데 분모가 적잖아요. 예, 분모가 적기 커진다. 때문에 이 결과값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다음 국내 총생산에는 외국 기업들이 분자가 작은 거 아닌가요? 분자가 작죠. 예, 제가 말씀 잘못드렸어요. 분모가 작은 거 맞는 것 같은데. 헷갈려. 분모가 작. 분모가 잠깐만. 작다. 밑에 분모가 있는- 작다. 밑에 있는 게 뭐? 죄송합니다. 분모가 작네요. 예. 예, 분모가 작죠. 밑에 있는 게 분모잖아요. 예, 예. 예, 분모가 아무튼. 작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예, 예. 근데 국내 총생산은 네. 이 땅에 들어와서 외국 기업이 벌어들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이 벌어들인 거는 사실 또 대부분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 많은 혜택을 대도시 중심으로 더블린이나 뭐 코크 같은 대도시에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고 네. 시골에 가면 여전히 옛날 그 시골 사람들 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요. 네. 뭐 아무튼 그래도 정리하자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거죠. 약간 그 빈부 지역별로 좀 빈부 격차가 간극이 좀 있고요. 있군요. 그러니까 예. 아일랜드가 예전에 비해서 잘 살긴 했지만 북유럽만큼 전체적으로 잘 사는 상향 평준은 아니다. 상황은 아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저것 사전 지식을 쌓아봤는데요. 그럼 바로 아일랜드의 수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더블린으로 가볼까요? 그렇죠. 더블린. 네. 일단 아일랜드의 수도이기 때문에 여기로 입국을 할 수밖에 없는데 더블린은 사실 뭐 제가 가본 이유가 문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더블린이. 그렇습니다. 예. 노벨 문학상을 제일 많이 배출한 국가가 이제 프랑스인데 네. 뭐 16명이에요. 예, 그건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6,700만 명 정도 되고 예. 프랑스가 걸어다니는 사회과부 도시네요. 인구가 막 슬슬 나오네. 문과는 살아남으려면 이런 거 예.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예. 예. 프랑스는 뭐 과거 문화의 중심지였으니까. 근데 이제 1930년대 후반으로 보자면 인구 500만밖에 안 되는 아일랜드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4명이 나왔거든요. 예이츠, 예이츠, 네. 조지 버나드 쇼, 그리고 사무엘 베케트.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안 유명한 사람인데 세이머스 힌이라고 있어요. 전 조지 버나드 씨밖에 몰랐어요.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급작가 고도를 기다리며 예, 유명하죠.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예. 근데 노벨 문학상을 못 받은 제임스 조이스랑 네. 시인 오스카 와일드까지 있다고요. 오스카 와일드도. 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블린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더블린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900년 1900년 중후반대를 네. 인구 밀도로 따져서 생각해봤을 때 더블린이 영문학의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웃풋이 엄청난 거죠. 예. 예. 뭐 이거는 이제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더블린에 가면 한 명 한 명 박물관을 만들기 골치 아픈지 그냥 라이터스 뮤지엄이 있어요. 통으로 작가 박물관이라고 해서 예, 가보면 이 모든 그 작가들의 뭐 관련된 뭐 기념품들을 다 전시를 해놨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임스 조이스가 네. 더블린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작품도 썼고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 박물관이 따로 있어서 네. 저는 이제 거기도 가보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열의를 가지고 제임스 조이스 그 생가에도 가봤는데 사실 실망을 좀 했어요. 왜? 왜냐하면 이 제임스 조이스 생가를 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정보도 별로 없고 그래서 물어서 헤매서 가봤는데 네. 문이 닫혀 있어요. 그 창밖으로 보니까 먼지가 이제 막 쌓여 있고 그 관리가 잘 안 됐구나. 예, 그래서 야 그만큼 이 제임스 조이스의 모든 것을 기리는 분위기는 아닌가? 그래서 되게 허탈한 마음에 네. 어딜 갈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핸드폰으로 막 자료를 서치해 보니까 네. 마음도 이제 처지잖아요. 예. 그 근처에
그 제임스 조이스 박물관이랑 그 제임스 조이스 생가랑 라이터스 뮤지엄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네. 그 근처에 기네땡 아니 갑자기 기네스 네. 그 스토어 하우스라고 스토어하우스. 예. 기네스 저장고죠. 네. 그게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굿즈 같은 거 파는 건가요? 굿즈도 팔고 맥주도, 맥주도 팔고. 뭐 투어도 할 수 있고 네. 뭐 그래서 또 더블린이 기네스의 도시이기도 하니까 거기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싶어서 이제 걸어서 갔다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라이터스 뮤지엄과 네. 제임스 조이스 박물관과 네. 제임스 조이스 생가에 있는 모든 그 방문객들 네. 숫자를 합친 것보다 한 100배 넘는 사람들이 기네스 스토어 하우스에 모여 있는데 가보니까 네. 뭐 기네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네. 이 아서 기네스 경이 만든 네. 맥주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기네스인데 네. 아서 기네스 경의 연보부터 네. 기네스 맥주의 그 병 디자인과 캔 디자인의 변천사, 심지어 기네스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보리를 실어서 유통했던 네. 그 기차가 통째로 스케일 크네. 기차가 통째로 예. 그 박물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네땡에 관한 A부터 Z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거기는 그 아서 기네스 데이라고 해서 네. 기네스의 날까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세계에서 기네스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로 기네스북에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기네스북이라는 게 네. 기네스 맥주 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예,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워낙 이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움을 많이 하니까 예. 시시콜콜한 걸로. 그렇죠. 야 이강민이 CBS에서 오래 일했냐 이봉규가 오래 일했냐 이걸로 싸우니까 갑자기 이봉규. 진기록에 대한 그 북을 진기록을 쫙 정리한 북을 책을 출간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기네스북인 거죠. 예. 아무튼 참고로 제가 추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봉규가 더 오래 일했습니다. 예. 동기 아닌가요? 그래도 한 30일 정도 오래 일했습니다. 30일. 예. 예.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기네스북에 실었던 거죠. 네네.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이 기네스라는 회사 좀 재밌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네스를 만든 아서 기네스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인물이에요. 그래요? 우리로 치자면 약간 봉이 김선달 같은 인물입니다. 봉이 김선달, 이봉규, 봉이 김선달 다 나오네요. 네. 왜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이요? 이 분이 왜 재밌냐면 네. 이 이제 18세기 후엽에 이제 이 아서 기네스가 맥주를 빚으면서 자기가 맥주 사업을 시작해요. 이때는 이제 34살의 젊은 귀족 출신의 맥덕이었어요. 흔히 말하자면. 예, 맥주 그래서 덕후. 이제 자기가 맥주를 이제 빚어서 야 이거 이제 양조장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나 싹 살펴보는 거죠. 네. 예. 살펴보니까 그 더블린 시내를 관통하는 네. 이것도 우리랑 비슷해요. 수도 시내에 강이 관통을 합니다. 강이 있군요. 예, 우리에게는 한 리버, 한 강이 있듯이 네. 더블린에는 리피 강이 있습니다. 리피강. 예. 네. 근데 이 리피강 옆에 그 버려진 양조장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넓었는데 네. 이 더블린 시가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아무도 안 빌려가는 거예요. 네. 시 입장에서는 이걸 처리하는 게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뭐 온갖 조건을 다 내걸어도 사람들이 안 빌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파격 세일, 염가, 대특가로 내놨구나. 예, 네. 그 100파운드에 100파운드. 보증금 100파운드에 요즘으로 치자면 뭐 한 18만 원 정도 하죠. 싸다. 예. 그때면 더 쌌겠죠. 네, 예. 네. 보증금 100파운드에 연간 사용료 45파운드. 예, 한 9만 원. 9만 원으로 내걸어요. 연간이에요, 심지어.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딱 보니까 아서 기네스가 자기가 돈 좀 있거든요. 예. 이 버려진 양조장 리노베이션에서 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서 기네스가 네. 되게 염량 빠른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했느냐? 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내가 맥주 만들려면 물이 필요한데 네. 리피강 그 공짜로 끓여다 쓰자. 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공짜로 끓여다 쓰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서유기 그 설리기원의 손오공 주성치의 대사처럼 네. 사랑의 기한이 있다면 만년으로 하겠소. 이것처럼 네. 이 양조장의 기한이 있다면 9,000년으로 하겠소라고 한 거예요. 9,000년짜리 계약을 한 거예요. 9,000년짜리 임대 계약을 맺은 겁니다. 와. 보증금 100파운드에 연간 사용료 45파운드로 게다가 리피강은 공짜로.
아무리 45파운드밖에 안 해도 곱하기 9천 하면 꽤 큰 돈인데. 꽤 큰 돈이라도 9,000년이면 그쵸. 뭐 근데 이건- 엄청 땡큐인 거죠. 땡큐긴 물가 땡큐죠. 상승률까지 네. 물가 네. 상승률까지 감안을 하면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시에 그 더블린시에서는 네. 아이고 웬 떡이야. 여기 골치 아픈 여기를 누가 빌려 간다니 하면서 너무 들떠서 네. 착각을 했어요. 뭘요? 더블린시는 네. 9년짜리 계약을 한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 계약서에는 9,000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 도장 찍었나요? 도장 찍었죠. 예. 어? 그 사람들은 사인했겠죠. 뭐 도장 안 찍고. 9,000년으로 지금도 9,000년으로 계약이 돼 있고 네, 네. 그 후에 기네스가 맥주를 영국으로 수출하면서 이 회사가 네. 세계적인 인기를 획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아예 더블린시로부터 네. 그 양조장 땅을 그냥 사버렸죠. 아, 그래서 예. 지금은 9,000년짜리 임대 계약이 유효하진 않고 아하. 완전히 회사 소유가 됐지만 더블린 시의 엄청난 흑역사가 될 뻔했네요. 뭐 흑맥주 회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네. 이런 재밌는 스토리, 네. 그다음 거기에 기네스 스토어가 있고 그다음 기네스가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네. 더블린시는 아직도 많은 전 세계 관광객들을 흡수하고 있죠. 마치 그 라이터스 박물관에는 별로 없지만 기네스 스토어에 다 몰려 있듯이. 아. 그래서 그런 뭐 결과적으로는 잘된 스토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문호 최민석 작가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마음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딴에는 문학의 중심지라고 생각하고 더블린을 찾았는데 문학의 발자취를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기네스에만 있고. 그래서 좀 씁쓸하지 씁쓸해서 그 씁쓸한 맛을 흑맥주로 달랬고요. 아, 예. 거기서 하여튼- 유튜브 결심을 하셨나요? 아니요. 예. 거기서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흑맥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니 이것 또한 하나의 예술이다.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고 아하. 사람의 피로를 풀어주고 네. 사람의 삶에 뭔가 여유를 부려주는 아하. 진정한 예술이다. 그래서 흑맥주는 이 예술이다. 흑맥주에 버금가는 네. 문학 작품을 써야겠다. 아. 라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런 보기 주옥 시작했죠. 같은 멘트에 아까 그 하늘민들레님 같은 분들이 탄복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도 하나 나왔고요. 부끄럽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템플바? 네. 템플바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근데 템플은 사원이고 바는 술집인데 그렇죠. 이게 양육할 약간 수 있는다는가요? 약간 교회 술집 뭐 절주막. 절주막 이런 네. 느낌인데 예. 이게 이제 템플바는 사실 거리 이름이에요. 아, 거리 이름이 템플바. 스트리트. 거리 이름이 이제 아이리시 펍이 몰려 있는 네. 그 리피 강변에 아이리시 펍이 쫙 몰려 있습니다. 제가 갈 당시에는 22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뭐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 펍이 아무튼 22개가. 예, 그 숫자는 계속 변하니까. 네. 아무튼 이 템플바가 이렇게 아이리시 펍이 즐비한 거리명인데 사실 여기에 템플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템플바가 그냥 거리명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 바의 이름이 템플이냐? 그 더블린의 유명한 신학교로 유명한 트리니티 대학이 있습니다. 아, 예. 트리니티 대학 유명하죠. 네. 이건 역시 그 더블린 시내에 있거든요. 이것도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무튼 이 17세기 초에 트리니티 대학의 학장이 윌리엄 템플인데 네. 이 사람의 집이랑 정원이 현재 그 템플바 자리에 있었어요. 아, 사람 이름이구나. 템플이. 그래서 이게 네. 이 자리에 바를 오픈을 하면서 네.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따서 템플바라고 이름을 붙인 그냥 거죠. 청장 이름이 그냥 뭐 김사찰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템플바가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네. 신스 1840입니다. 아, 1840. 예.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네. 템플바의 거리를 부흥시킨 뭐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840이면 진짜 우리나라 주막 있을 때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이리시 펍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이제 라이브 공연도 하고요. 네. 일단 그 더블린 관광은 리피 강변을 걸으면서 네. 템플바에서 흑맥주를 한잔 하면서 라이브 공연을 감상하는 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템플바를 중심지 삼아서 이제 시작점으로 더블린 여행을 하시면 좋다. 아, 제가 시간을 이제서야 확인하게 됐네요. 뭔가 최민석 작가의 계략에 오늘도 말려든 느낌인데 오늘 수도 더블린밖에 못 가봤는데 35분이 훌쩍 지나서 아일랜드는 예. 네, 아일랜드는 한국
과 너무나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뭐 형제의 나라 터키, 네. 튀르키예 얘기하는데 예. 유럽의 형제 아일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예. 형제다. 예, 그래서 이 아일랜드인들을 이해하면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아하. 이런 나라는 2회 편성을 해서 근데, 반드시 아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뭐 꼼수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쪼개기 편성.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와 같은 국가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밖에 저희 엔지니어 포함해서 총 5명의 에디터가 있는데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다수결 좋습니다. 다수결에 승복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승복합니다. 네,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아일랜드 2탄 갔으면 좋겠다. 손 드세요. 하나, 둘, 두 분 든 거 맞나요? 두 분. 아, 웬만하면 마지못해서라도 게스트한테 맞춰주는 법인데 지금 소신들이 강해요. 셀틱 FC는 네. 왜 아일랜드 팀인가? 아하. 셀타 비고. 예. 아, 셀타 비고까지. 셀타 비고까지. 그다음 아. 이제 코크, 골웨이, 딩글. 네. 사실 제가 딩글 가려고 아일랜드 간 거거든요. 아, 딩글. 목적지로 못 가고 이 관문에서 좌절되는 떡밥 이, 하나만 더 던져봐. 다시 한번 물어보게. 또 이 없어요? 정도면 됩니다. 아, 그래요? 떡밥. 한 예. 번만 더 물어볼까요? 네. 네. 자, 한 번만 더 손 들겠습니다. 저 소신껏 하세요. 우리 주작 방송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아하, 한 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추가로 손을 들어서 3대 2로 결국에는 다음 주 아일랜드 2탄이 정해졌습니다. 손 안 든 김진솔 PD님, 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예, 실명 유튜브에 바로 박제됐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김진솔. 예, 웬만하면 좋게 좀 만장일치로 갈 법도 한데. 정말 민주적인 예, 잡지사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또 솔직한 방송 아닌가. 자, 다음 주에 문학, 맥주, 복싱, 음악, 펍의 나라 아일랜드 2탄 기대해 보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최민석 작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